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는 그 고혈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11일에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에서 JBC라고 하는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즉 생화학이라 그럴까요? 생물화학지, 그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은데, 그 학술지에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의 여러 연구진들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대표 저자는 한센 박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한 연구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 심장 안에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심장 안에는 4개의 방이 있는데, 각각 위에 있는 것은 심방이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거 2개는 심실이라고 하는데, 이 심장의 심방 근육에서 ANP라고 하는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 그러니까 나트륨이 그 소변으로 많이 배출되게 하는 그 인자, 그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 그것을 통해서 이 심장 근육이 ANP라고 하는 그 일종의 호르몬 물질을 분비해 가지고 우리 소변에서 나트륨을 더 분비하게 하고 혈관을 확장시킴으로써 혈압을 조절한다, 그런 걸 확인한 연구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연구에서 그 중요한 점은, 지금 그 ANP라고 할 때 끝에 P는 펩타이드거든요. 펩타이드는 단백질의 일종이죠. 단백질의 작은 사이즈를 펩타이드라고 하는데, 이 단백질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단백질의 당분, 그 글루코스, 그것이 이제 붙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붙었느냐, 어디에 붙었느냐에 따라서 이 고혈압을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연구들이 밝혀진 게 없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구체적으로 당분하고 단백질이 결합된 이 심장 근육에서 분비되는 이 물질이, ANP라는 물질이 어떻게 우리 혈관을 조절하고 혈압을 조절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미국의 CDC, 질병예방통제국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만 하더라도 성인의 3명 중에 1명, 약 7,500만 명이 고혈압의 영향을 받고 있고, 이 고혈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뇌졸중을 비롯해서 심장마비와 매우 중요한 연관성이 있고, 미국만 하더라도 이 고혈압이 사망 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한다, 이렇게 CDC가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연구를 좀 더 들여다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이 ANP라는 심장에서 분비되는 그 호르몬은 글리코프로테오믹스라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틴, 단백질과 당분,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그러니까 우리 심장 안에서 그 당화, 포도당화 하는 그 이 단백질에 어디에 가서 붙었냐, 또는 붙지 않았느냐 붙였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 혈관을 어떻게 확장하냐 수축하냐에 관여도 하고, 또 소변으로 나트륨을 얼마나 더 배출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조절하는 걸 통해서 우리 그 혈압을 관리하게 된다, 그런 것을 이제 명확하게 알았다는 것이고요. 현재는 이 연구가 이제 쥐에 대한 연구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사람에 대한 연구까지 확대를 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혈압약들이 미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당과 프로틴의 어떤 결합, 그런 매칭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만 알려진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솔루션이 개발된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뇌졸중에 걸린다든지 심장마비에 걸린다든지 실신을 한다든지, 또는 각종 그 혈압약 때문에 오는 그 부작용들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이 최근에 그 고혈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과학적인 접근법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을 때, 자, 단백질을 먹어야 돼, 고기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또 탄수화물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이런 그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쪽으로 마음이 흐르고, 어떤 때는 탄수화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쪽으로 마음이 흐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은 현재 산업계의 전쟁 속에 여러분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현대 사회에 큰 메이저의 두 개가 있죠. 가장 큰 메이저는 곡물 메이저라는 메이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축산업, 유가공업계를 포함하는 축산업계하고, 이 두 개의 큰 메이저가 식품 시장을 두고 서로 그 쉐어를 더 가지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연구는 그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지방을 많이 먹으면 체중 관리도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비롯해서 동물성 지방 단백질을 최소화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제 저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 식물에 가장 많은 포션을 둔 그런 다이어트, 그렇다고 해서 저는 동물성 지방 단백질을 부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제 제가 그것에 대한 비율을, 제 나름대로 적절한 비율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시하고 싶긴 한데, 어쨌든 현재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그 수많은 곳에서 얻게 되는 정보들, 그런 정보들은 대개 뒤에 산업계에 돈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TV 프로그램에서, 건강 프로그램에서 무슨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건강에 좋아요, 또는 탄수화물을 먹어야 건강에 좋아요, 또는 고기를 안 먹어야 좋아요, 고기를 먹어야 좋아요, 이럴 때 어느 장단에 춤을 추겠냐는 거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왜 식사를 하냐 하는 측면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를 고르게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종합영양제를 먹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먹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먹거리들이 영양소가 균일하지 않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영양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식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병이 생기면 그때 가서 질병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병 걱정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식사를 가장 잘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먹는 것이 어떤 약보다도 더 효과적인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특별히 뭐 고혈압이니 오늘 주제가 된, 또 당뇨니 뭐 고지혈증이니 이런 생활습관병,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체중 관리를 얼마나 적절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그대로 지키려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이 뇌가 총명하고 활동을 잘할 수 있다면은 그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그걸 위해서는 첫째, 식사를 고르게 잘 하시는 거, 규칙적인 생활 습관, 잘 주무시는 거, 또 운동을 적절히 하시는 것,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심장병과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고혈압 관리에 대한 새로운 어프로치, 그런 과학적 연구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건강을 제대로 지키는 일이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경각심을 느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